집중광주 듣고 계시는 시각 7시 18분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새해를 맞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당 6,030원의 최저임금입니다. 단지 450원이 올랐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불평등이 있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스스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포기하고 또 스스로 자책한다는 그런 조사 자료를 얼마 전 본 기억도 납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잘못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현실, 과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광주 청년유니언 문정훈 조합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청년들 새해를 맞았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취업은 더 힘든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네. 앞서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의 고민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과거에 연애, 결혼, 출산 때문에 세 가지를 포기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네. 여전히 그 고민들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세 가지만 포기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5가지, 7가지, 9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청년 세대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의 자책성 이런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청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네. 이 문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이 청년 문제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본인을 탓하기가 가장 쉬운 구조인 게 예. 그 사회를 탓해보기도 하고 부모 탓도 해보고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신조어도 나타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인의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 결국에는 자기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이 예. 청년들을 좀 나락으로 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과거 몇 년 전부터 청년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하면서 네. 청년을 주제로 하거나 청년이 사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말로만 청년을 위하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네. 그리고 아프지만 청춘이다처럼 네. 청년 세대의 그런 어떤 고통이나 사회 문제적인 것을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거나 네. 또는 그 시절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들로만 보는 그런 좀 근시안적인 문제 분석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주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이 능동적인 주체로서 나가기보다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어리기도 하고 또 이제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도 최근까지는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있으니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젊고 또 그런 경험들도 충분히 쌓아야 되고 이렇게 청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일시적인 시기로 보면서 뭔가 이제 열정페이 같은 경우에도 젊으니까 괜찮다. 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었다. 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한편의 어떤 오해들과 그런 인식들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것이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청년 문제를 놓고 이 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아프지만 말고 분노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어요. 이 청년들은 과연 이 분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꾸려 하는 이런 의지들,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장하성 교수님이 왜 분노해야 하는가 그 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책 나오자마자 이제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제 그 내용들이 그래도 기존의 어떤 위로성 멘트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한국 현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는 설득력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청년들한테 아프지만 말고 분노해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도 사실은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몸을 좀 추스려야 분노할 힘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도 못 추스르는데 어떻게 분노할 수 있나 이 말인가요? 네네. 예. 그동안 이제 아프고 병들게 했었던 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주시고 그래도 털고 일어나서 좀 뭔가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실제 청년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는 어느 정도 저는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고 있진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네. 초기부터 움직이고 있고 네.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청년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드러내게 하고 예. 세력화해서 유권자로서의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 아픈 청년들이 몸을 추스려야 될 청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이 모임도 만들어 보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치 참여 이야기 좀 잠깐 해보죠.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객관적 수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이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조사한 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19대 국회가 네. 지난 17대, 18대 국회보다 훨씬 더 노령화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령이 56세 정도에 달하는데 네. 그 청년 문제가 그 시기에 대단히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 이제 국회 구성이라거나 의제로서 봤을 때는 청년 의제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전체 연령을 봤을 때는 청년들이 본인 전체 연령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하는 비율 자체는 작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청년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것보다는 증가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전보다는 투표의 방식이라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한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단 한 번의 선거라거나 뭐 단 한 번의 어떤 청년 정치 세력화나 출마를 통해서 바뀔 거였으면은 사실은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표심이라거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2012년과 14년을 거쳐서 이제 16년 그리고 17년, 18년까지 이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이 투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 리더로서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총선이 있는데 청년의 문제를 결국 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은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들한테 청년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당들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라는 방식이었다가 그게 정 안 되니까 한때 이제 청년당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자체 정치 세력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현실의 장벽에서 무너졌고 이후에 다시 이제 도모하게 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나 기성 정치권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청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의제를 만들 수 있으니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고민들 속에서 2012년 청년 비례 국회의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됐고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의제들이 제1 주제가 된다거나 실제 기존 정당 안에서 청년들이 힘을 갖기는 어려웠던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을 불문하고 각 정당의 청년들이 직접 가서 뛰어들자. 기존 정치권에도 그리고 외곽에서도 그런 정치인들을 응원해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강하진 않은 것은 다들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학생운동이라거나 이 사회운동들이 좀 강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조금 이제 더디거나 힘이 붙이는 경향성은 있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유의미한 변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주 청년유니언 문정은 조합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